여야가 총력을 다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당선된 진 후보자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26년까지 강서구청을 맡게 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였습니다. 개표 결과 최종 득표율은 56.52%로 2위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진 당선자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되던 어젯밤 11시 반쯤 선거 캠프를 찾아 상식의 승리이자 원칙의 승리라며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자신의 캠프로 나온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선거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았고 최종 투표율은 48.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사망자가 2,300명을 넘었습니다.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은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 닷새째를 맞은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공습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이스라엘 측 1,200여 명, 팔레스타인 측 1,100여 명으로 벌써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양측을 합쳐 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2만 2천여 채가 무너졌고 학교 48개, 병원 10곳도 파괴됐습니다. 연료 공급이 끊기면서 하나뿐인 발전소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주 전력이 끊어진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6만 명의 예비군 등 군부대와 탱크, 헬기 등 대규모 병력이 접경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국민에겐 대피령을 내려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במוכנות גבוהה בגבול הצפון. אנחנו דרוכים גם באוויר וגם ביבשה, בגבול בעוצמה רב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주춤했던 하마스도 로켓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를 겨냥한 하마스 측은 텔아비브 국제공항에도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 도시에선 한때 공중 침투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영공을 침투했다는 의심 첩보가 있었지만 잘못된 경보로 확인됐습니다. 양측 간의 교전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자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변역 인근 테크노마트 식당가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 동해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차량 5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이지은 기자입니다. 주방이 온통 불에 그을렸고 천장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9층 일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불을 끄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주방과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포천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거기가 플라스틱 적치물이 많아갖고 외부에 화재가 좀 찌갖고. 건물 안에 있던 작업자 3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울산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에서 화물용 팔레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팔레트 파편에 부딪힌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를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직접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가 첫 안건이 됐는데 앞으로 인터넷 보도가 모두 심의 대상이 되는 셈이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 경위에 대한 뉴스타파 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의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까지의 심의 확대를 발표한 지 보름여 만으로 인터넷 언론사 심의 1호 안건입니다. 통신심의 소위에 참석한 야권 윤성옥 위원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했지만 여권 황성욱 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방심위가 직접 심의하는 것을 두고는 적절성 시비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동안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로 보내왔는데 방심위는 최근 직접 심의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에 동의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셨어요? 예, 2차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방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심위 실무팀장 11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성신문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밝히지 않아 향후 공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심위는 조만간 통신소위를 열어 뉴스타파 측의 의견을 듣고 해당 기사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